이제 23년 1학년 9월 모의고사 독서 지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화면 조금 키워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디지털 이미지, 즉 디지털 이미지, 사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이미지에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워터마크가 삽입된 디지털 이미지를 보더라도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네 라는 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며, 자, 개념이죠. 디지털 워터마크의 개념.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무단 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크의 용도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의 공간 영역 활용 방식과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즉 공간 영역 방식과 주파수 영역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심 소재 공간 영역 활용 방식, 두 번째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이 되겠죠. 공간 영역 활용 방식으로는 LSB 치환 방법이 있다.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자. 자, 두 번째 문단은 공간 영역 활용 방식의 원리가 됩니다.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 0에서 255까지의 정수값을 가지는데, 자, 흑백 사진을 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 흑백 사진은 밝기에 따라서 0에서 255단계까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은 완전한 검은색, 255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색이 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숫자가 작을수록 색이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로 나타내면, 자, 8비트는 0101 이진수 8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각각의 픽셀은, 자, 이미지,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점들은 검은색인 0부터 흰색인 1까지 총 256가지 중 하나를 갖게 되며 그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다.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에, 자, 8비트의 데이터, 요 8자리의 데이터 중에서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자릿수가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여기는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이 되니까 상위 비트로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위 비트로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LSB라고 부릅니다. 즉, 얘가 LSB, 얘가 LSB라는 거겠죠. LSB 치환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즉 눈치채지 못하게끔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자,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 원본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가 아니라 숨겨 넣는 마크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마지막 자리에 하나씩 나누어 숨깁니다. 세 번째 문단.
네,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이때 원본 이미지 각 픽셀의 8개 비트 중에 자, 원본 이미지의 픽셀이 8개 비트로 되어 있죠? LSB만, 즉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비트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을 자, 이거 역시 워터마크 역시 한 픽셀을 구성하려면 8비트 8자리의 이진수가 필요합니다.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죠.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의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 없게 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은 워터마크 이미지 하나의 픽셀을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8개의 픽셀이 필요하죠. 자, 원본 이미지의 8개의 픽셀이 필요해. 그러면 워터마크의 2개의 픽셀을 완성하려면 원본 이미지의 16개의 픽셀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라고 하는 건 픽셀 곱하기 8 해야 되겠죠?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이거보다 적다면 데이터의 일부를 삽입할 수 없겠죠.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즉 워터마크가 필요한 픽셀 수가 3개야. 그러면 원본 이미지는 24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48개가 있어, 70개가 있어, 100개가 있어. 점점점 숫자가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가 적게 나타납니다. 즉 워터마크의 요 픽셀이 되게 듬성듬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변화가 눈에 시각적 변화가 적겠죠.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으며 장점입니다.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색상이나 감도의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장점이라면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경우에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워터마크 중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원리였다면 세 번째 문단은 이 원리의 특징, 장점과 단점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단은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 자,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는 DCT를 이용하는 방식이래요.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 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 경계선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 값으로 나타난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미지, 자, 아까 얘기했던 요거 선생님의 사진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산을 찍은 사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여기는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여기는 파란 하늘, 아주 맑은 빛깔의 하늘이라고 치면 요 경계선, 요 부분은 진한 색과 밝은 색, 경계가 뚜렷하죠. 이렇게 색상 차이가 크면 높은 주파수값, 여기처럼 주변과 별로 차이가 없으면 낮은 주파수값이라는 뜻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각 픽셀의 색상 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자, 블록으로 나눈다. 하나의 원본 이미지를 임의로 쪼개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더 여러 개로 쪼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블록을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블록을 나누고 각 블록 이렇게 16개 블록이 있죠. 이 16개의 각각의 블록을 수식을 입력하면
각 블록마다 주파수 값이 생기는데 이 주파수 값의 분포, 표가 생깁니다. 자, 이 표는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 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표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문제에서 봤겠지만 여기가 바로 좌측 상단이고 여기가 바로 우측 하단이죠.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이쪽 영역은 낮은 주파수,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즉 우리가 주파수 값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원본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두운 공간을 찍은 사진이 있고 밝은 공간을 찍은 사진이 있겠죠. 각 주파수 값에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밝은 빛깔이 많은 사진이라면 이 영역이 넓어질 거고, 어두운 빛깔이 많은 사진이라면 이 영역이 넓어지겠죠.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 값을 주파수값 형태로 삽입한 후 다시 역변환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어느 주파수 값을 삽입하든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산됩니다. 자, 왜냐하면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색상 값을 주파수 값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역변환 수식에 따라서 변환하면 색상 값이 되겠죠. 자, 그런 색상 값을 원본 이미지에다가 넣는 거니까 어느 주파수 값에 삽입을 하든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에는 민감하고 높은 주파수에는 둔감하답니다.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JPEG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높은 주파수 성분 요소를 제거해서 압축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압축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는 낮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 값 영역을 중심으로 삽입을 하는 방법을 쓴답니다. 마지막, 이 방법은 이미지 왜곡이 적어서 이 방법은 바로 이걸 얘기하겠죠? 시각적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기 어렵다는 거죠. 삽입할 데이터의 이미지 영역에 골고루 분산하기 때문에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서, 자, 대조입니다. 당연히 출제가 되죠, 문제.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 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LSB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이 아까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이미지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면서 선생님 설명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다시 깨끗한 본문을 여러 차례 보면서 거의 암기에 가깝게 정리하셔야 돼요.